우리는 부모가 될 자격이 있을까요? 이 편, 괜찮을까요? 서로에게 묻지만 누구도 대답하지 못한 질문. 아이를 가진다는 것, 그건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인생 전체를 다시 쓰는 결심이었다. 파트 3 깊어지는 갈등. 챕터 10 말하지 못하는 시간들. 그날 이후 아내와 나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겼다. 표면적으로는 평범했다. 여전히 함께 아침을 먹고 함께 저녁을 만들고 함께 TV를 봤다. 하지만 뭔가 달랐다. 대화가 줄었다. 오늘 어땠어? 응, 괜찮았어. 그게 전부였다. 예전에는 오늘 있었던 작은 일들까지 서로에게 이야기했었다. 회사에서 누가 뭐라고 했는지, 점심에 뭘 먹었는지, 퇴근길에 뭘 봤는지. 하지만 이제는 그런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다. 왜냐하면 머릿속이 다른 생각으로 가득했으니까. 아이에 대한 생각, 말하고 싶었다. 우리 아이에 대해서 진지하게 이야기해 볼까? 그렇게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왜냐하면 무서웠으니까. 그 대화를 시작하면 결정을 해야 할 것 같아서. 그리고 그 결정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몰라서. 아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았다. 가끔 그녀가 무언가 말하려는 듯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는 모습을 봤다. 저기, 응,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말을 흐리곤 했다. 우리는 서로를 피하고 있었다. 아니, 피한다기보다는 망설이고 있었다. 밤이면 각자 다른 생각에 잠겼다.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아내는 침실에서 책을 읽는 척하며 생각에 잠겼다. 같은 집에 살지만 마음은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았다. 그게 두려웠다. 아이 문제 하나로 우리 관계가 흔들린다는 게 너무 무서웠다. 챕터 11 거실에서의 고독한 밤. 어느 날 밤, 아내가 먼저 잠자리에 들었다. 먼저 잘게. 그래, 잘 자. 나는 거실에 남았다. 불을 끄고 창가에 섰다. 밤하늘에는 별이 없었다. 도시의 불빛이 너무 밝아서 별은 보이지 않았다. 나는 부모가 될 자격이 있을까? 그 질문이 또다시 떠올랐다. 자격? 그게 뭘까? 경제적 능력? 체력? 나이? 사랑? 경제적으로는 그럭저럭 괜찮았다. 월급도 안정적이고 저축도 조금 있었다. 아이 하나 키우는 건 가능할 것 같았다. 하지만 체력은? 나는 요즘 계단만 올라가도 숨이 찼다. 아침에 일어나면 허리가 아팠다. 이 몸으로 아이를 키운다고? 나이는 더 말할 것도 없었다. 42.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 50살. 그 나이에 학부모 회의에 가면 나만 할아버지처럼 보일 것이다. 그럼 사랑은? 나는 아이를 사랑할 수 있을까? 진심으로 온전히 희생을 감수하면서? 잘 모르겠다. 아이를 키워본 적이 없으니까. 사랑한다는 게 어떤 건지, 부모가 된다는 게 어떤 건지, 머리로는 알지만 가슴으로는 모르겠다. 그때 침실 쪽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다. 한숨 소리 같았다. 아내도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고 있는 것 같았다. 들어가서 말을 걸까? 우리 이야기 좀 하자. 그렇게 말할까?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아이 갖자라고 말해야 할지, 아이 갖지 말자라고 말해야 할지, 나 자신도 모르는데 어떻게 아내에게 말하겠는가. 나는 다시 창밖을 바라봤다. 건너편 아파트에 불이 하나둘 꺼져갔다. 사람들이 잠드는 시간이었다. 모두들 어떻게 결정하는 걸까? 아이를 가질지 말지. 쉽게 결정하는 걸까? 아니면 나처럼 한참을 고민하는 걸까? 잘 모르겠다. 다만 확실한 건 이 고민이 나를 점점 지쳐가게 만든다는 것.
그리고 아내도 같은 고민으로 지쳐가고 있다는 것. 챕터 12 아내의 눈물. 며칠이 더 지났다. 우리는 여전히 아이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 대신 더 조용해졌다. 어느 날 새벽 이상한 소리에 잠이 깼다. 흐느끼는 소리 같았다. 침실 쪽을 보니 아내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조용히 울고 있었다. 나는 깜짝 놀라 다가갔다. 왜 울어? 아내는 고개를 돌렸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다. 미안해. 그녀가 작게 말했다. 왜 미안해? 무슨 일이야? 나는 그녀의 어깨를 잡았다. 아내는 한참을 말하지 못했다. 그냥 눈물만 흘렸다. 한참 후에야 그녀가 입을 열었다. 나 아이를 갖고 싶어. 그 말에 내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오늘 회사에서 동료 아기 사진을 봤어. 너무 예뻤어. 그런데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저런 아기를 가질 수 있을까? 나이도 많고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을까? 우리 때문에 아이가 힘들어하면 어떡해? 친구들한테 놀림받으면 어떡해? 우리가 늙어서 부끄러워하면 어떡해? 아내의 말이 쏟아져 나왔다.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두려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다. 나는 그녀를 꽉 안았다. 가슴이 아팠다. 아내도 나와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구나. 혼자서 조용히 이렇게 울면서. 나도 그래. 나는 말했다. 나도 똑같은 생각해. 무서워. 엄청 무서워. 좋은 아빠가 될 수 있을지, 아이를 제대로 사랑할 수 있을지, 나이 때문에 아이가 힘들어하진 않을지. 매일 그 생각만 해. 아내가 나를 바라봤다. 눈물로 젖은 눈으로. 그럼 우리 어떡해? 그녀가 물었다. 나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모르겠어. 솔직히 잘 모르겠어. 하지만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하나만큼은 알아.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것. 그리고 당신과 함께라면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함께 해낼 수 있을 거란 것. 아내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다른 눈물 같았다. 나도. 그녀가 말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해. 그리고 당신과 함께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안고 있었다. 말없이 그저 서로를 느끼며.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진짜 대화를 시작했다. 감추지 않고 꾸미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두려움을 나누기 시작했다. 파트 4 진실한 대화와 결심. 챕터 13 새벽의 대화. 새벽 2시. 우리는 침대에 나란히 앉아 대화를 이어갔다. 솔직히 말해줘. 내가 먼저 물었다. 아이를 정말로 갖고 싶어? 아내는 한참을 생각하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응, 갖고 싶어. 하지만 동시에 무서워. 나도 그래. 나는 고백했다. 갖고 싶은데 무서워. 이 모순된 감정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뭐가 제일 무서워? 아내가 물었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나이. 솔직하게 말했다. 내가 늙어 보여서 아이가 부끄러워할까봐. 친구들한테 너희 아빠 할아버지 같다 그런 말 들으면 어떡하나.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래. 학부모 모임 가면 나만 나이 많으면 어떡하나. 다른 엄마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우리는 서로의 두려움이 똑같다는 걸 확인했다. 그리고 그게 조금은 위로가 됐다. 그럼 갖지 말까? 아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게 더 나은 선택일까? 나는 한참을 고민했다. 갖지 않는다. 그것도 하나의 선택이었다. 갖지 않으면 내가 말했다. 편하긴 할 거야. 지금처럼 둘이서 조용히 살 수 있고. 근데 아내가 말을 이었다. 후회하지 않을까?
나중에 늙어서 그때 나을 걸 하고 후회하지 않을까? 그 말에 나도 가슴이 철렁했다. 맞았다. 갖지 않는 것도 후회할 수 있겠다. 솔직히 말하면 나는 천천히 말했다. 나는 아이를 갖고 싶어. 우리 둘의 아이. 우리를 닮은 작은 생명. 어떻게 생겼을까? 나를 닮았을까? 당신을 닮았을까? 웃을 때 보조개가 있을까? 잠잘 때 코를 골까? 그런 상상을 하면 가슴이 뛰었다. 설렜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다. 나도 그래. 아내가 말했다. 나도 우리 아이를 갖고 싶어. 안아보고 싶고 엄마라는 말을 듣고 싶어. 근데 무서워. 내가 충분하지 않을까봐. 나이 때문에 아이가 힘들어할까봐. 우리는 또 침묵했다. 답이 없는 고민이었다. 한참 후 내가 먼저 입을 열었다. 있잖아. 우리가 완벽한 부모가 될 순 없을 거야. 나이도 많고 체력도 부족하고 실수도 많이 할 거고 아이에게 미안한 순간도 많을 거야. 하지만 나는 아내의 손을 잡았다. 하지만 사랑만큼은 부족하지 않을 거야. 아이를 온 마음으로 사랑할 자신은 있어. 아내의 눈에서 눈물이 또 흘렀다. 정말, 정말 그렇게 생각해? 응.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완벽하진 못해도 최선은 다할 수 있어. 그걸로 충분하지 않을까? 아내는 한참을 나를 바라보다 천천히 말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완벽하진 못해도 사랑은 할 수 있어. 최선을 다할 수 있어. 그럼 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우리 해볼까? 아이. 아내는 한참을 망설였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응, 해보자. 챕터 14 결심의 아침. 다음 날 아침은 평소와 달랐다. 공기가 다르게 느껴졌다. 아내가 커피를 내렸다. 나는 토스트를 구웠다. 평소와 똑같은 아침이었지만 뭔가 달랐다. 우리는 식탁에 마주 앉았다. 잘 잤어? 응, 너는? 나도. 평범한 대화였다. 하지만 어젯밤의 대화가 아직 공기 중에 남아 있었다. 진심이었어? 아내가 물었다. 어젯밤의 한 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진심이었어. 너는? 나도 진심이었어.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다. 두려움은 여전했다. 하지만 이제는 함께 그 두려움을 마주할 준비가 된 것 같았다. 그럼 내가 숨을 깊게 들이쉬며 말했다. 우리 아기 갖자. 그 말을 하는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아내는 눈물을 글썽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응, 갖자. 우리는 일어나 서로를 껴안았다. 부엌 한가운데서 말없이 꽉 안았다.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았다. 여전히 무서웠고 여전히 불안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다. 함께라면 우리는 해낼 수 있다는 것을, 완벽하진 못해도 최선을 다할 수 있다는 것을, 그걸로 충분하다는 것을. 사랑해. 내가 속삭였다. 나도 사랑해. 아내가 대답했다. 그날 아침 우리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됐다. 파트 5 병원 그리고 기다림. 챕터 15 첫 병원 방문. 결심 후 일주일 우리는 병원을 찾았다. 산부인과. 그 문 앞에 서는 것만으로도 떨렸다. 긴장돼? 아내가 물었다. 응, 많이. 나도. 우리는 손을 꼭 잡고 문을 열었다. 대기실은 조용했다. 몇몇 부부들이 앉아 있었다. 대부분 젊어 보였다. 30대 초중반쯤. 우리는 확실히 나이가 많은 편이었다. 접수를 하고 대기 번호표를 받았다. 27번. 한참을 기다려야 할 것 같았다. 의자에 앉아 주위를 둘러봤다.
벽에 붙은 포스터들. 건강한 임신을 위한 10가지 수칙, 고령 임신, 주의사항. 고령 임신. 그 단어가 눈에 들어왔다. 만 35세 이상의 임신을 고령 임신이라고 한다고 적혀 있었다. 아내는 39. 고령 임신에 해당했다. 나는 아내를 슬쩍 봤다. 그녀도 그 포스터를 보고 있었다. 괜찮을 거야. 내가 속삭였다.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차갑게 떨리고 있었다. 27번 환자분, 들어오세요. 드디어 우리 차례가 왔다.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여자 의사가 미소를 지으며 우리를 맞았다. 안녕하세요. 앉으세요. 오늘 처음 오셨죠? 네. 임신 계획 상담 때문에 오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의사가 컴퓨터를 보며 물었다. 환자분 나이가 39이시네요. 네. 남편분은 42입니다.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고령 임신에 해당하시네요. 그 말에 아내가 움찔했다. 너무 걱정하진 마세요. 의사가 부드럽게 말했다. 요즘은 늦게 결혼하시는 분들 많아요. 39은 그렇게 늦은 나이는 아니에요. 하지만 이어진 말이 우리를 긴장시켰다. 다만 일반 임신보다는 주의할 점이 많아요. 검사도 더 자주 받으셔야 하고 관리도 철저히 하셔야 해요. 의사는 차근차근 설명했다. 고령 임신의 위험성, 염색체 이상 확률, 임신성 당뇨, 고혈압 위험, 유산 확률. 듣고 있자니 머리가 복잡해졌다. 이렇게 위험한 일인 줄 미처 몰랐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의사가 다시 말했다. 잘 관리하면 대부분 건강하게 출산하세요. 중요한 건 초기 관리예요. 우리는 여러 가지 검사를 받기로 했다. 혈액 검사, 호르몬 검사, 초음파 검사. 검사실로 이동하며 아내가 작게 말했다. 무섭다. 나는 그녀의 손을 꽉 잡았다. 괜찮아. 함께 있잖아.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은 창백해 보였다. 챕터 16 첫 검사 결과. 일주일 후 검사 결과가 나왔다. 다시 병원을 찾았다.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의사가 서류를 보며 말했다. 우리는 숨을 죽이고 의사를 바라봤다. 일단 호르몬 수치는 괜찮은 편입니다. 의사가 말했다. 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의사가 말을 이었다. 그 하지만이 우리를 다시 긴장시켰다. 난소 기능이 조금 떨어진 상태예요. 나이를 생각하면 자연스러운 현상이긴 한데 임신이 쉽지만은 않을 수 있어요. 아내의 손이 내 손을 더 세게 쥐었다. 그럼 임신이 안 되는 건가요?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아니요, 그런 건 아니에요. 의사가 서둘러 말했다. 다만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야 할 수도 있고요. 적극적으로요? 내가 물었다. 배란일을 정확히 체크하고 그 시기에 맞춰서. 의사가 설명을 이어갔다. 우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지만 마음 한편이 무거워지는 걸 느꼈다.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병원을 나서며 아내가 조용히 울었다. 괜찮아. 내가 말했다. 시간이 걸려도 괜찮아. 우리 천천히 하자. 하지만 아내는 고개를 저었다. 시간이 없어. 나이는 계속 먹는데. 더 늦으면 정말 안 될 수도 있어. 그 말에 나도 할 말이 없었다. 사실이었으니까. 우리에게는 시간이 많지 않았다. 챕터 17 매달 반복되는 기다림. 그날 이후 우리의 삶이 바뀌었다. 모든 게 아이를 중심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아내는 배란일을 정확히 체크했다. 기초 체온을 재고 배란 테스트기를 사용하고
달력에 표시했다. 나도 건강관리를 시작했다. 술을 끊고 담배는 원래 안 피웠지만 운동을 시작했다. 매일 아침 조깅을 하고 비타민을 챙겨 먹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한 달이 지났다. 생리가 늦어지자 아내는 조심스럽게 희망했다. 혹시? 임신 테스트기를 샀다. 화장실에 들어간 아내를 밖에서 기다렸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문이 열렸다. 아내의 얼굴을 보는 순간 알 수 있었다. 아니라는 걸. 한 줄이야. 아내가 작게 말했다. 임신이 아니라는 뜻이었다. 괜찮아. 나는 그녀를 안았다. 다음 달에 다시 해보자. 아내가 내 품에서 울었다. 두 번째 달도 마찬가지였다. 세 번째 달도, 네 번째 달도. 매달 같은 패턴이 반복됐다. 희망, 기대, 실망. 아내는 점점 지쳐갔다. 왜 안 될까? 내가 뭘 잘못하는 걸까? 자책하기 시작했다. 나도 힘들었다. 하지만 아내 앞에서는 강한 척해야 했다. 괜찮아. 우리 잘하고 있어. 조금만 더 기다리자.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나도 불안했다. 정말 안 되는 걸까? 우리가 너무 늦은 걸까? 다섯 번째 달, 우리는 다시 병원을 찾았다. 더 정밀한 검사를 받기 위해. 난임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어요. 의사가 말했다. 난임. 그 단어가 마음에 박혔다. 검사는 복잡했다. 여러 번 병원을 오가야 했고 비용도 만만치 않았다. 하지만 우리는 했다. 아이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다. 챕터 18 난임 진단. 검사 결과가 나왔다. 특별히 큰 문제는 없어요. 의사가 말했다. 다만 나이로 인한 자연적인 난임 상태예요. 자연적인 난임. 그 말이 오히려 더 절망적으로 들렸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내가 물었다. 계속 시도하시거나 시술을 고려해 보셔야 해요. 인공수정이나 시험관. 시험관. 그 단어를 듣는 순간 현실이 실감났다. 우리의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것을. 시험관은 얼마나 걸리나요? 내가 물었다. 개인차가 있어요. 한 번에 성공하는 분도 있고 여러 번 시도하는 분도 있어요. 비용은요? 한 회당 300에서 500만 원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내와 나는 서로를 바라봤다. 쉽지 않은 금액이었다. 일단 집에 가서 생각해 보시고 결정되면 연락 주세요. 의사가 말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우리는 말이 없었다. 차 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다. 챕터 19 경제적 고민. 집에 도착해서 우리는 식탁에 마주 앉았다. 통장을 펼쳐놓고 계산을 시작했다. 저축한 게 얼마야? 2천만 원 정도. 시험관 비용이 한 번에 500이면 4번 할 수 있네. 4번 안에 성공할 수 있을까? 아내가 불안한 얼굴로 물었다. 모르지. 만약 안 되면 더 빌려야 하나. 우리는 한숨을 쉬었다. 결혼 전에는 나름 여유가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렇게 큰 돈이 한꺼번에 나갈 줄은 몰랐다. 부모님께 말씀드릴까? 아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니, 그건. 나는 고개를 저었다. 우리 부모님도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으셨다. 도움을 청하기가 미안했다. 우리끼리 해결하자. 내가 말했다. 지금 있는 돈으로 최선을 다하고 안 되면 그때 다시 생각하자.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당신의 이야기도 소중합니다.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께 용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